2025년 8월 달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글인데요. 이 소비자 경보 등급이 무려 주의 등급이라고 합니다. 육아박람회에서 태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신 분 혹은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도 내가 잘 가입을 했는지 꼭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는다면 이 영상 정말로 필히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임신을 하고 나면 유모차 카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와 같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게 정말로 많은데요. 이걸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육아박람회라는 게 여기저기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한쪽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저축보험 등등을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육아박람회고 하다 보니까 뭐 태아보험에 대해 정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랬다면 이렇게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겠죠. 물론 정말 전문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한 번쯤은 가입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영업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기 칫솔이나 손수건 등 용품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면서 부스로 유인해가지고 보험 상품 소개 및 가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뭐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대신 이 정신없고 이런 시끄러운 자리에서 그 어려운 태아보험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위 민원 내용처럼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현장에서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고 당연히 상품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기 때문에 잘못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하면 안 되고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만기도 30세와 100세 만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만기에 따른 장단점과 이 보험회사도 비교를 해야 되고 가입 시기, 필요특약, 불필요특약 등등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태아보험 설계안을 보험 설계사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저희 보톡TV 채널은 절대로 가입을 빠르게 강요하지 않고요. 태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여러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설계 한번 받으셨다면 제 둘째 아이가 실제로 가입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 36,980원짜리 이 영상 내용과 꼭 비교를 해보시고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도 어플에서 보장 내용을 조회하시거나 이 가입할 때 받은 증권 내용 혹은 고객센터에다가 증권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이 되는데요. 가장 약한 후유증이 3%, 가장 중대한 후유증이 100%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 다리, 귀, 눈, 발가락, 손가락, 신경계,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외모, 척추, 코, 팔, 흉복부 등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걸쳐서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게 되면 여기에 4번 해당이 돼가지고 가입금액 1억 원에 20%를 곱해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보장 범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복 반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해 담보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보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고요.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는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그 다음은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담보고요. 방금 설명드린 납입 면제에서는 유사암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 위 유사암 4가지에 해당이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입니다. 참고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최대 20%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장도 사실 유사암 진단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골절이고요. 위 사진과 같이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일반 골절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우리 몸에서 골절이 될 만한 모든 부위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요.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 골절까지도 보장이 모두 됩니다.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위 부위에 해당하는 T코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몸통, 손, 발, 기도 및 여러 신체 부위, 방사선 관련인 L코드까지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한여름에 미끄럼틀 타다가 화상을 입거나 호기심이
욕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이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하잖아요. 이 성인보다 피부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100만원으로 탄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당 5만원씩 보장을 해주는데요. 작은 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병원과 같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1인실에서 2인실, 다인실까지 모두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상급병원에 1인실을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22원으로 우리 아이들은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 넘어지거나 어디가 찢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상해와 질병, 종수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원인이 상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장 내용과 약관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약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술명 기준으로 보장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분류표가 종을 뜻하고요. 7번 코뼈 수술에서 비중격 망곡증, 이 수면 무호흡증 수술은 제외가 써져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안 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17번 편도 절제 수술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은 1종이라서 20만원 보장. 이 27번은 심장 이식 수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건 5종에 해당되니까 10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더 커지게 되고요. 모두 최대 금액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질병 1, 6종 수술비에만 6종으로 들어가 있는 선천 질환 전용 수술비인데요.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혀육착증,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7가지 선천 질환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과 정신에 영구적인 장애와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 이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장 금액 또한 5천만원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아암에 대한 담보인데요. 일반암 1억, 다발성 소아암 5천, 재진단암 2천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17번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위에 보이는 1번부터 17번까지의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암 진단비 보장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 특약인 1억 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일반암 안에 모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 1위, 2위, 3위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1위는 백혈병, 2위는 림프종암, 3위는 뇌 및 중추 신경계입니다. 어릴 때 자주 발병하는 암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브암으로 구성해가지고요. 실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 걸렸을 때 일반암 1억,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 해가지고 총 1억 5천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뒤에서 설명드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에서도 3천만원 보장이 가능해요. 그 다음 유사암 진단비는 위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갑상선암은 20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졌기 때문에 26번에서 3천만원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 질환 담보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 뇌출혈과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에 신생아 뇌출혈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태아보험에서는 여기 P10과 P52, 아이가 태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신생아 뇌출혈은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반드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 금액이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뇌혈관에서 400만원, 뇌졸중에서 400만원 이렇게 각각 나오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최대 8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뇌혈관 1, 2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졸중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니까 이 보장은 사실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심장 쪽 보장인데요. 심장 쪽은 보장 범위가 두 번째로 넓은 허혈성 심장으로만 2천만원 구성을 했습니다. 이 보험료를 봤을 때 허혈성 2천은 506원,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보장의 범위는 4,204원이에요. 보험료가 약 8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심혈관에서 보장이 되는 부정맥, 심부전의 발병률이 사실 데이터에 따르면 0.06%로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담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유 없는 고열이나 폐렴, 장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 180일 한도 5만원, 30일 한도 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습니다. 병원 규모와 인실 상관없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위와 같은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이 모두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1인실 4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 위 두 가지 담보를 서브로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병원 규모와 인실 상관없이 인큐베이터까지도 모두 다 입원을 했을 때 하루당 6만원이 보장되고요. 이 종합병원에 1인실 입원하게 되면 10만원, 상급종합병원에 1인실 입원하게 되면 하루당 30만원이 각각 보장이 돼요. 다음 질병수술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해가지고 합산 50만원 최대로 설계를 했는데요. 지급하지 않는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선천질환을 포함해서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어린이 질환들로 인해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 수술비 담보인데요. 약 150종류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 결핵, 크론병, 강지성 척추염, 간질, 파킨슨병 등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희귀병인 만큼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이 보험료도 22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다발성 선천 7가지를 제외한 1번부터 12번까지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정 9개월 등을 포함해가지고 신경계통, 눈, 귀, 순환계통, 비뇨계통, 염색체 이상 등 이 선천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 태아보험이니까 선천적인 내용들은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다음 위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이 큰데 보험료가 10원 단위, 100 얼마짜리의 굉장히 저렴한 것들은 이 보장받을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0%가 아니고요. 이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저렴한 내용들은 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요거는 다 선택적인 거니까요. 혹시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 제외를 하셔도 무방한데요. 이런 것들 다 구성을 해도 보험료 몇백 원밖에 안 하니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가족 법률비용 손해담보입니다.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긴 했지만 보장 내용이 200만원 한도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인지액과 성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니까 꼭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장 담보입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이 돈으로 배상을 해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어린 아이들을 물었을 때 등 정말로 많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담보는 보험료가 2,065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신축이나 단독주택 등 누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줄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누수를 빼주는 게 좋고요. 우리 집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하시면 누수까지 포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설계안에서는 우선 뺀 걸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산모님이나 예비아빠분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태아보험에서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태아 특약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을 해주는데요. 위와 같은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수술비가 아닌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까지 구성 가능하고요. 참고로 2종은 200만원, 3종은 2000만원까지도 최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체중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고요.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위와 같은 3가지 형태의 사두 진단을 받게 되는데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사두는 해당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이 담보에서 50만원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고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위와 같은 진단 코드에 걸려가지고 해당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당 1만원씩 보장을 해줍니다. 네, 보장해주는 게 정말로 많죠. 이 출생 전후기에 발생할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4가지 태아 특약들은 태아 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고 1년 동안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주 6일까지만 구성 가능하니까요. 태아 특약까지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태아보험 36,980원짜리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의 개정된 버전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태아보험 관련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남아 있으니까요.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평일에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 빨간 날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